강남에 사람 많았나요? 아니 하나를 통행을 금지시켜놨어. 거기 반포대로 막혔죠? 아니 왜 거기를 통행을 막아둔 거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혹시 박민아 변호사님 한국 영화 잘 안 보세요? 아니 그게 뭐야? 마포대교는 그걸 보세요. 아니 은근히 미국을 잘 모르셔 이거. 아니 마포대교는 무너졌나가 어디 나와? 가자. 아 거기. 안녕하세요, 박광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이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사연 내용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 내용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을 통해 유튜브 채널을 소개받아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 고민을 보내봅니다. 저는 2주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진 중인 오토바이가 제 차량에 그대로 돌진하여 충돌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못 보았다고 말하며 저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깜짝 놀라고 경황이 없어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고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문제는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따로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제가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제 과실로 그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억울해서 다시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이때는 이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다른 짓을 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이 부분은 현재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녹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보험회사 직원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녹취를 거부하고 불리한 지주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변호사처럼. 네, 변호사.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녹취를 거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험사 측에서는 좌회전 과실이고 제가 녹음한 녹취는 이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번복하고 지금은 사고가 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이 보험사의 행태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 보험사 말처럼 그 녹취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사연이네요. 네, 재밌고 또 이렇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처음에는 뭐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 변호사님 어떠세요? 일단 뭐 사고 후에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게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를 녹음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저희끼리는 통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비법 제3조와 제14조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비법 조항 이 3조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 측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이 직장인 필수템이 갤럭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이유가 이 대화 녹음 때문인데, 그럼 뭐 이거 전 국민 범법자였던 것입니까? 아니 근데 저도 이거 갤럭시를 이거 녹취 때문에 샀거든요. 네. 업무용 휴대폰은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통비법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 통비법 대화 녹음 규정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의 해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누가 녹음을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했다면 이게 타인 간의 발언이 아니고 자기의 대화를 녹음한 게 돼서 그거는 이제 합법이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 없는 제3자 둘이 얘기하는데 제가 끼면은 그건 불법이고, 뭐 같이 와서 대화를 하시면은 그거는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대화를 녹음한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사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발언을 우리 사연자님께서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뭐 판례에 따르면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소송으로 가서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 즉 녹음 당시에 전반적인 상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께서 녹취록도 중요하시겠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단지 내 CCTV나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금- 사건이 되게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고 난 지가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좀 됐네요. 네, 이게 자동차 CCTV는 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삭제가 되니까 빨리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CCTV를 확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통비법 이 내용 좀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대화의 당사자이시니까 사연자님께서는 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에 그 직접 참여자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녹음한 거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 이제 소송으로 간다. 박민아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고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고용해서 법원에 간다 네. 하면은 이게 증거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단어는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뭐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판사님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 주실까 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아직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엄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어요.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자동차 운전자분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주차장 진입하고 주차장 출차할 때 접촉 사고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고들이 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판례가 좀 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 기준들이 예를 들면은 주차장 안에서의 속도. 또 왜냐면 너무 빨리 중요하죠. 달리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주차장 안이라고 사람들이 깜빡이라고 하죠. 방향지시는 잘 안 켜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안에서도 당연히 방향지시를 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켰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제 좌회전 상황인데 이제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전방 주시 의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중되는 영향이 있어서 이제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했는지 이런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차장 사건 뭐 간략하게 몇 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차량이 있었고 주차장으로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상대방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법원에서 말을 하는 게 빠져나가고 있던 차량이 조금 빨리 달렸나 봐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주차장을 나올 때는 속도를 줄이고 좀 양력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과실 20%를 인정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진입할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우회전을 이제 차량이 해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오다가 이제 그 틈으로 지나가려고 제끼려고. 네, 제끼려고 이제 밟은 거죠. 아, 많이 급했구나. 배달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부딪힌 건데 이때 이제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뭐 속도도 다 지키고 나는 다 전방 주시무를 다 했다. 근데 오토바이가 와서 박은 거니까 저는 과실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판례가 나와서 방향지시등. 네, 깜빡이를 안 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도 이 방향지시등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안 켰기 때문에 과실을 10%로 이제 인정한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연자분의 이 사실관계 이제 그 상황들을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면은 과실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던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 뭐 깜빡이를 켜지 않았거나 본인의 아니면 과실이 네. 인정된다면. 네, 그러면은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이 깎이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뭐 그렇다고 봐요. 네네네. 깎이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녹취록 외에 아파트 단지 내 CCTV 등이 확보가 되고 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단 사연자님의 자동차 수리비 등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를테면 사연자님의 과실, 뭐 깜빡이를 안 켰다든지 아니면 뭐 과속을 했다든지 이런 과실이 뭐 10%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10% 있었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전체 수리비에서 공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판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는 빨리 객관적 증거들 확보하시고 최한결 변호사님께 전화를 하던지 하시면 아름다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사건은 빼주세요.